베이스 가볼게요. 오늘 일단은 1교시 원래 제가 준비를 3시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2시간 줄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교시에 등차 수열의 합 배웠던 거 기억나? 그거 관련해서 유형 문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사실 그러니까 내용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 이번에 저희가 등차 수열에서 이제 배운 내용이 크게 몇 가지라고 했었게요. 기억나? 네, 위에다가 한번 복습을 잠깐 할 건데 저는 그냥 흰 종이다 할게요. 괜히 좁으면 쓰기 힘들어지니까. 위에 공간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일단은 등차 수열 관련 그리고 이걸 왜 복습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배울 수열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첫 번째 뭐 배웠지? 일단은 자 등차 수열. 자, 먼저 그 전에 등차 수열의 뜻이 뭐였죠? 어떤 수열이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혹은 책에 있는 표현,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 중요한 게 일반항 님. 자, 일반항. 도하죠. 첫째 항 A, 공차 D라고 할게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A는 A 플러스 MA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배운 게 뭐지? 자, 이거 복습하는 게 복습하는 거. 이걸 한번 써줄 줄 알면 내용 끝입니다. 방금 하고 왔잖아. 방금 전에 하고 왔잖아요.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은 언제 쓰는 거냐면 말씀드렸지만 뭐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나오면요. 여기서 누가 등차 중앙이라고? B 가운데 B가 등차 중이고 더 중요한 거는 관계식. 어떤 관계식 한입해요? 2분의 A 더하기 C가 그렇죠.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특히 아까처럼 3개가 나오면 등차 중앙 많이 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1교시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합구하는 공식. 자, 합구하는 공식 외우셨나요? 자, 뭐라고 쓸까? 합구하는 공식은 그러면 자, 2분의 자, 괄호 안에 뭐랑 뭐를 더해준다고? 첫째 항이랑 그렇죠.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해주시고 밖에 뭘 곱해줘요? 항의 개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해서 이제 곱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기호 하나 배운 것 중에 그 SN이라는 기호 기억나세요? 네. 수열의 합 관련 기호고 SN의 뜻이 뭐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렇죠. 여기 N번째까지 더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 SN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있었거든. 그럼 SN으로 AN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크게 2단계인데 첫 번째 뭐부터 한다? A1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둘째 항부터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자, 일반항 만들 건데 뭐라고 쓰면 돼? SN 빼기 SN 빼기 이렇게. 이 식은 참고로 뭐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랑 얘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데 항상 마지막에 뭘 체크해봐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식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관계가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관계가 있으면 얘만 쓰면 되고 없으면 따로따로 써야 된다 까지가 지난 시간이에요. 맞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너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등비수열도 이런 순서대로 등비수열에서는 요 내용은 이제 배웠으니까 나오진 않고 요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몸풀기입니다. 2번. 자, 이제 요런 문제가 뭐 기본 문제죠. 얘는 뭐 대표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기본 문제. 자, 등차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필기한 그 세 가지 일반항, 등차 중항, 합구하는 공식 세 가지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의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10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지난 시간 내용인데 일단 공차 나와 있고 셋째항 나와 있단 말은 요거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일단은 없는 거는 없는 대로 A라고 쓰면 되고 여기서 셋째항이니까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A-4가 0인 거 맞아요? 첫째항 나오면서 일반항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신 대로 첫째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간단하게 공식 이용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첫째항, 몇째항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럼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요게 또 이제 SN 관련 문제인데 자 혹시 한번 해볼 수 있겠는지. 얘는 어쩌면 약간 시키는 대로 식을 세우면 되긴 하는데 SN이라는 것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S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또 역시나 일반항 이용하셔가지고 SN 구해서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최소 얼마인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딱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요 쪽은 뭐 외울 게 많진 않은데 그걸 너가 잘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적절하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씌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도 가끔 하실 건데, 자, 어떤 느낌이냐?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한번 SN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SN의 뜻이 뭐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그리고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으니까 합관 공식을 바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봐봐. 얘가 이제 합관 공식이 2분의 A1 플러스 AN 첫째 항부터 곱하고 자, 총 몇 개지 지금? 자, SN이면 N이잖아.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항은 나와 있죠. 33이라고 쓰고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일반항이 필요해요. 자, 올라갑니다. 일반항 구해올게요.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니까 마이너스 8. 자, 얘 분배해서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플러스 41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제가 2분의 마이너스 8n 그리고 플러스 74인가요? 자, 여기서 또 2를 한번 이렇게 약분약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보다 S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37 곱하기 n이다 라는 거야. 얘가 지금 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무슨 식? 요거 지난번에 했던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부등식. 그러면 안 되면 요거 무슨 부등식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여기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면 이거 부등호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되면서 요거 이제 벌어지는 모양인가?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이거 또는 감산할게요. 요렇게 되는데 얘가 대략 얼마냐면 9.5죠. 9.5보다 큰 자연수 n의 최소값이 얼마다? 이렇게 푸신 거 맞나? 네. 잘했어요. 약간 이렇게 2차 분식 스타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자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자,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약간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있긴 한데 역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약간 아이디어가 있긴 해요. 쌤 방금 푼 것처럼 하는 건 안 되나요? 근데 그것도 가능해요. 이게 좀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네, 근데 몇 가지 풀이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의도가 있다면서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제가 먼저 이것도 말해줄게요. 방금 전에 풀었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SN을 구해가지고 뭐 최대가 되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일단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풀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풀이 다 안 쓰는 거 아니야. 경우에 따라 이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다시 또 위에 일단 첫째 항 나와 공짜 나와 있으니까 등차수열 일반항 구할게요. 그러니까 일반항은 앞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구해.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이 다야. 일반항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얘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SN 한번 구해볼게요. SN이 바로 갈게요. 2분의 첫째 항에다가 끝항이 AM이죠. 그리고 곱하기 M 맞아요? 얘 한번 예쁘게 정리해보면 일단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지금 문제에서는 별로인 풀이가 돼요. 다시 만약에 이게 예뻤으면 이게 예쁘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예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마저 한번 분배해서 정리해보면 자,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이거의 최대값 문제예요. 이거의 최대값 딱 보시기에도 뭐처럼 보이세요?
2차 함수스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 함수를 풀려는데 일단은 마음이 힘들어요. 뭐 때문에? 이게 그 우리가 중3 때 배운 대로 하려면 이걸 묶어주고 하는 게 힘들까 안 힘들까? 뒤있다 힘들어. 그래서 뭔가 이게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였으면 요게 아마 좀 예쁘지 않았을까? 의도가 아니라는 느낌이 막 드는데 근데 작년도 겨울방학처럼 미분을 배웠잖아. 그거를 혹시 기억하면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볼 수 있네요. 사실 요거 혹시 미분하는 거 오랜만에 기억나? 위에 써볼까? S 프라임 n이라고 쓰면 그럼 요거 미분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요렇게 해서 는요 하시면요 우리가 다는 몰라도 꼭지점의 x값은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꼭지점의 x가 중요한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요거 2항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정도는 할만하거든. 얘 정리하면 n이 6분의 65 맞아요. 대략 얼마는 10.8 얼마쯤 돼요. 자 어디가 갑니다. 위로 물론이죠. 여기가 지금 n 값이 대략 얼마라고? 근데 우리가 이번 문제 봐봐. 원래 이번 문제 n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자연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10.8은 최대가 될 수가 없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상상해봐. 일단 10.8 근처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가지? 11. 그래서 정답이 11일 때.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일단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도 가능하다. 자, 뭐 정리할 시간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풀려면 방금 제가 미분이라는 아이템을 그러니까 얘는 써야 돼 무조건. 미분 안 쓰고 그냥 한다? 이건 좀 많이 빡세요. 이해하시겠죠? 그 심리적 허들이 엄청 높아요. 이걸 하라고?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너가 미분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해서 미분을 통해서 꼭지점의 x값 정도만 알아오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n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결론적으로 n이 11일 때 최대가 11일 때. 자, 첫 번째 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4번 문제에 이어서 뭔가 SN을 이용하는 풀도 있다는 거지. 자, PD 끝난 말이죠. 계산은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도 해볼게요. 아, 정답이 11이구나. 바로 나왔네. 최대 갖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기억은 나는데 뭔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 제대로 이제 1년 넘었으니까. 1년 되네, 1년 정했으니까. 네. 자, 갈까요? 네. 원래 의도. 자, 원래 의도가 좀 치울게요. 의도는 이거예요. 사실 이게 약간 아이디어야. 원래 이게 의도가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다시 등차 수열이라서 가능한 분이에요. 자, 봐봐. 이 첫째는 얼마야? 30. 공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그러면요, 몇 개 한번 노가다를 해보면 둘째 항이 얼마예요? 28. 그쵸. 더하면 오잖아. 셋째 항은? 25. 자, 등차 수열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첫째 항이 정해지고 나면요,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에 따라서 숫자가 일정하게 쭉 내려가던가,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일반적인 흐름이야. 공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얘는 공차가 음수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다가 어떤 순간이 올까 그러면? 음수가 나중에 어딘가 중에 그쵸? 음수로 바뀌는 타이밍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번 문제는 먼저 아세요? 자, SN의 뜻이 뭐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게 SN이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S1이 뭐냐면 첫째 항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첫째 항 S1잖아. S2는 뭐다?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S3는 셋째 항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더해가는 거지. 그럼 보세요. 지금 비교해 보시면 S1이 커요, S2가 커요. S2. 그쵸? 왜? 23 양수를 더해서. 그러니까 양수를 더하면 더 커져요.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영원히 커질까? 언제부터 아, 작아지기 시작할까? 음수가 더해졌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부터 얘가 작아요. 그럼 너가 뭘 하라고 그래? 저기를 가운데. 이게 지난번 숙제에 있던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앞에서 나왔던 그 일반 문제 중에 그거 있잖아. 그 문제가 뭐세요? 이게 그 문제랑 콜라보 문제야. 이게 딱 그 문제 콜라보 문제예요.
빠지는 게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럼 그 전까지만 더하면 돼요. 그러네. 이란 아이디어예요. 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필기해보시고 하나 더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 가는 거야. 이 친구는 일정한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쭉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될 때가 있어. 그 전까지만 더하면 최대가 되겠다라는 거지. 12가 무슨 그쵸, 그러면 11이 다 11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몇 번이고 7번 문제 가볼게요. 또 이제 역시나 척지와 문자 그냥 절대 안 주겠죠. 자, 한번 해석해서 귀찮긴 한데 일단 일반항 빠르게 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SN이 최소가 되는 혹은 최대가 되는 뭐 그런 걸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유형과 콜라보 문제라고 이해하면 돼요. 약간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유형 문제입니다. 인정할게요.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번 틀리고 배우면 돼요. 수열적은 약간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을 너가 좀 이해를 잘하긴 해야 돼. 등차 수열이 뭔지. 합체 아, 합의 최소값을 이거 문제는 n값 아닙니다. 합가지고 근데 이번에 합을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 기억나? 근데 최대값 문제는 항상 그때 x를 구하는 문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제목이 아니지만 굉장히 뭐랄까 할 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너가 정말로 이걸 기계처럼 해야 돼요. 딱 나올 때 일반항 구해서 이렇게 하고 조리반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진행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지? 일단 마이너스 두 자릿수인데요. 투자했어요. 두 자릿수예요. 일단 먼저 혹시 일반항 뭐 나왔어요? AM? 마이너스 4n 빼기 74. 그걸 들었어요. 일반항이 그게 아니에요. 네. 일반항이 그게 아닙니다. 일반항이 잘못 나와서 아마 정답이 잘못 나오게 합니다. 이걸 잘못했는지 알았어. 뭔가 느낌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맞나? 근데 한 개수 곱하는 걸 안 했어요. 아.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분 뒤에 갑니다. SM 관련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유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함수도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시겠죠. 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 근데 이 문제는 왜 최소 값을 모를까요? 이게 요게 아마 해보시면 사실 이게 최소인지 최대인지는 그 A라는 게 세팅이 중요한데 아마도 일단 최소를 모른다는 거는 처음 출발이 어딜까요? 음수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뭐다? 그래 아마 그 방향일 거라는 거지. 네. 이해돼? 나중에 이 문제 많이 풀면 돼. 얘만 봐도 압니다. 어떤 세팅인지 알아요. 아 이렇게 나왔겠구나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이 자 요 유형이 나오는데 얘는 사실 뭐 굳이 말하면 위에다가 부제목 하나 정해드릴게요. 부제목은요 뭐 이런 느낌이랄까? 너가 사실은 이번에 등차란 말 처음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뭐 등차 수련 뭐 찾기라고 쓸까? 좀 뭐라고 쓸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수많은 어떤 걸 배워오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더라라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게 뭐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건데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들도 결국은 쭉 한번 나열해 보시면 이제 등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써 있네요. 뭐 얘는 직관적 바로 알 수 있죠. 배수라는 말. 우리 예를 들어 3의 배수는 뭐죠? 3의 배수가 3, 6, 9, 12잖아. 이거 등차 수열인 거 아세요? 공차가 얼마예요? 3. 그냥 배수는 등차 수열이에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이다라는 거지. 이해돼? 자, 어쩌면 여기 이제 문제풀이 팁 하나만 드리고 바로 문제 풀어갈게요. 기본적인 팁은 약간 이제 그냥 한번 나열해보자. 나열해보세요. 그 밑에 이제 문제 읽고 몇 개 쭉 나열해보면 등차 이분화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알잖아. 한두 개 하지 말고 몇 개를 해봐야 돼. 몇 개 보면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등차 이분화해서 쭉 가면 됩니다. 관련 문제 8번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 제목이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그냥 나열해보면 등차예요. 몇 개 한번 나열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 4번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해보면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자, 이 식이야 중에서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속식 뭐 있죠? 일단 처음에 1도 있는 거 알죠?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그러면? 19. 이거 뭐예요? 분자 수열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면 돼요. 자, 총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합 구하는 공식 이용하겠습니다. 이거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 그렇죠. 왜냐면 홀수라고도 볼 수 있네요. 10개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는 거지. 하나 더 해볼까? 여기 10번. 너무 쉬운데? 10번 문제.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나중에 뭐 다른 책 풀다가 뭐 이런 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수열 파트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안 오면 나열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해보면 뭐 등차구나, 뭐구나 나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총합. 4의 배수. 자, 시간 잴게요. 1번. 빠르네. 1번. 자, 일단 그럼 4의 배수 제일 앞에 누구 있죠? 12.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누구지? 96. 그럼 일단 요거 지금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그냥 그런 식인 거야. 그럼 바로 갑니다. 합구하는 공식. 그럼 첫째 항이랑 끝항을 더해주시고 자, 이 문제 총 혹시 개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지? 일반항. 맞아요. 일반항을 이용합니다.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에서 일반항 구한 다음에 누구를 알아오자? 마지막 항 니네 반의 끝번은 누구야? 로 알아오면 됩니다. 자, 이 항에서 정리하시면 요거 88인가? n이 얼마다? 22. 즉 얘가 22번이라면 총 22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 된다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유형 100번 요거 우리 그 지난 시간 마지막 유형 맞나? 그 SN 가지고 AN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혹시 시간 관계상 요거 위에 기본 문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냥. 네. 그럼 자 밑에 가서 하나 해볼 게 있어요. 또 유명한 시험 문제 같은 건데 14번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냐는 거지. 자 14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유명한 문제예요. 특히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 이해하셨어요? 네. 저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A1이 An이 이제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관계 있어요라는 말 적혀 나옵니다. 말이잖아.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원래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이 문장이 딱 나오면 관계가 있어요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방금 말하신 대로 각각을 구하신 다음에 이를 대입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유명한 요 문장을 기억하세요. 첫째 항부터 등차인데요. 저희 첫째 항부터 관계 생겼는데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막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그 지난 시간에 합고하는 거랑 그냥 비슷한데 아까 그 앞장에 최대값 문제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어떨까? 뭐가 잘 안 되나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느낌에 SM 빼기 SM 빼기 1을 뭔가 해명을 있는 건가? 자, 봐봐. 자, A1. S1이잖아. K예요. K가 0입니다. 이거 어디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1에 넣으면 끝나는 걸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네. 여기 2의 빼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자, 이 문장을 이해하자면 첫째 항부터 등차란 말은요.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무슨 말이다? 얘랑 얘랑 관계가 생겼어요. 그 말인 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 여기 0이잖아요. 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다른 책 가봐. 129쪽. 자, 라이트쌤 129쪽 가볼게요. 요거 저희 앞에서 봤던 유형인데 그거의 이제 합 버전입니다. 129쪽 가보시면 자, 여기에 그 965번 문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요 문제 기억나? 가운데 몇 개 집어넣는 거? 그거의 합 관련 콜라보 문제입니다. 그냥 그때 배운 거랑 이번에 배운 거랑 섞어 쓰면 돼요. 자,
해볼 시간 드릴게요. 1분 30초. 요거 말고는 뭐 이 책에 딱히 뭐 새로운 건 없네요. 나머지는 숙제로 한번 풀어보실게요. 고백무시고 N개를 넣었더니 저희 등차가 됐는데요. 이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540이래요. 그때 N값을 구하세요. 얘는 좀 쉬운데 생각보다. 얘는 뭐 한 30초면 되겠네. 뭐지? 아, 저 어려운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까 좀 쉽네. 차라리 저 밑에가 좀 어려울 것 같네. 그것도 아닌가? 한번. 선생님 이게 어떻게 3초가 가능해요? 보세요. 얘 지금 N개 넣었어요. 우리 등차래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요 지금 친구들의 합이 나와 있죠. 갑니다. 자, 합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자, 얘 지금 첫째 항이 누구예요? 3, 끝항. 4, 그리고 지금 이거 총 몇 개예요? 1, 끝. 일반항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했지만 쌤 일반항 무조건 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얘도 저도 솔직히 말하지 방금 혼자 말하면 이게 일반항 그렇게 좀, 근데 아마 밑에 있는 문제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내 생각.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는 그런 건 줄 알고 골랐다가 혼잣말로 아 이거 좀 쉽다 했던 게, 다시 보니까 그냥 얘는 일반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파츠가 지금 다 나와 있고 몇 개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가도 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마 일반항으로 해도 되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마 되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한번 뭐 딱히 새로운 거 없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할게요. 지금 52분인데 정각까지 쉴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